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처음으로 하락 전환하면서 집값이 2차 조정기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덕분에 상반기 반등했던 아파트 값이 대출 규제, 고금리 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반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가뭄과 하락 거래 현상이 서울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제5차 소규모 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통해 송파구 거여동 555번지 일대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서 대상지에는 기존 125가구에서 234가구가 늘어난 총 359가구의 모아주택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 성동구 3표 레미콘 공장 부지가 글로벌 미래 업무단지이자 첨단 산업 허브의 기능을 수행할 초고층 복합 건물로 개발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3표 부지를 중심으로 성수동 일대를 서울 시내 업무, 관광, 문화를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쯤이 되면 매년 발표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올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인데요. 과연 올해는 어떤 사자성어가 우리의 삶을 대표하게 됐을까요? 조금 아쉽지만 좋은 뜻을 가진 사자성어는 아닌 것 같아요. 견리망의라는 사자성어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혔는데 그 뜻을 살펴보면 이익에, 눈앞의 이익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린 모습을 뜻한다고 합니다. 조금 씁쓸한 우리네 모습을 반성하게 만드는 사자성어인데요. 2024년 사자성어는 운수대통, 그리고 만사형통, 무사무력 이렇게 기분 좋은 사자성어가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될 수 있도록 또 24년 투자계획은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운수대통하는 투자계획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릴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언제든 운수대통하는 투자계획 저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갑자기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춥게 시작한 한 주 그래도 또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속 부동산 고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입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문병을 좀 많이 다녔었는데 요즘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굉장히 걱정이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좋지만 일단 내 몸 먼저 단단하게 챙기시고 그리고 나서 부동산 문제는 이제 저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질문 많이 주시고 유쾌한 답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몸 건강 꼭 잘 챙기시고요. 마음속 건강, 부동산 고민이 해치지 않도록 저희가 또 도움 드릴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오늘 1시간 가득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8년 장기 임대주택 하나와 거주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네. 둘 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걸 지금 장기 임대주택으로 보유하고 계실까요? 2018년에 네. 2018년 10월 4일 날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5억 9천에 매수를 했습니다. 네. 용산구 이촌동 네. 22길 13-5 이촌동 3호 아파트 아, 이촌 재건축 1구역입니다. 여기가. 네. 예, 그리고 지금 12월 4일 날 총회를 열어서 회장 뽑고 네. 층수는 49층으로 투표 결과 결정됐습니다. 네. 예, 서부 이촌동 재건축 1구역인데 네, 네.
네 평짜리 17평 대림 아파트 앞에 빌라 많은데 아파트를 샀는데 그게 5년이 지났습니다. 네. 예, 그리고 1년 있다가 거주주택으로 동작구 본동 네. 신동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것도 4년이 넘었어요. 네. 지금 거주하고 보유 중인데 네. 재건축 추진을 위해서 동의서에 요새 동 대표님 뽑는 투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네. 그래서 이 거주주택도 전망과 언제쯤 매도해야 되나 네, 장기 알겠습니다. 임대주택도 2년 8개월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네.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매수한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놓은 서부 이촌동의 3호 아파트 하나, 그리고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2019년에 매수한 동작구 본동 신동아 아파트 네. 향후 전망과 더불어서 어떻게 좀 운영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수장님과 인사 고맙습니다. 나눠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아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꼼꼼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상담도 아주 뭐 매끄럽게 잘 진행될 것 같은데. 아우 너무 반가워요. 대표님 그 전에 수년 전에 한 번 뵀었는데 여전하세요. 아, 네, 그러셨어요. 네. 일단 매수 시기가 네. 기가 막혔어요. 이 용산 거랑 그래요? 요 노량진 예, 보통 2016년에서 2019년 사이에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네. 뭐 저를 예전에도 보셨다고 했으면 제가 이제 그 네. 시기에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릴 때였거든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네. 신동아 아파트도 그렇고 이촌 1구역도 그렇고 네. 상당히 좀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잘 선택을 하신 집들 같아요. 아유,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단 이촌동부터 들려보고 본동으로 네.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촌 1구역에 이제 갖고 계시는 건데 2018년에 매수를 하셨고, 네. 뭐- 5천에 샀어요. 네, 여기 이제 총회를 얼마 전에 했잖아요. 네, 12월 4일 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5층에 한 900세대 가까이 나오는 걸로 알았는데 조정이 좀 됐나 보군요. 예. 층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48층이가 49층이 됐어요. 49층. 네, 60층짜리 나왔는데 그것도 떨어지고 네. 49층만 됐습니다. 네, 49층에 그러면 세대수도 12월 좀 더 4일 날, 예. 늘어났겠네요, 세대수도. 네. 그리고 대표님들도 전부 다 바뀌었어요. 추진위원들도 전부 바뀌고. 네,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49층으로 해서 그럼 세대수가 제가 알고 있던 세대수보다 좀 늘어났으니까 아파트의 외형적인 규모는 더 커졌다는 거니까 네. 우리 아파트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가격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네. 일단 단계가 우리가 이제 추진이 승인 단계여서 한참 이제 걸리고 있었잖아요. 네. 지금 요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를 상당히 이제 시간이 걸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아직 조합은 설립 인가가 되지는 않았고. 자, 우리는 이 3호 아파트라고 하지만 요거 그 네. 이촌 동사무소 그 뒤쪽으로 해갖고 길쭉하게 한 4층으로 있는 그 주택이잖아요. 네, 그겁니다. 길쭉한 거. 예, 정말 다 쓰러져가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근데 얘는 이 또 주변도 다 큰 길가로 잘 돼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은 재개발이 아니어서 재개발 추진을 그러니까 재개발로 진행됐던 게 아니라 네. 재건축으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그게 재건축이래요? 글쎄요. 뭐 좋은 일 많이 하셨나 보지 우리 시청자님께서. 일단 재건축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네. 추진위원 이번에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해서 아주 대못이었잖아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네, 네. 얘네들이 용산이 다른 곳들은 다 재개발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거는 지금 재건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의 이 초과이익 환수를 따지는 개시 시점 자체가 추진이었단 말이에요. 승인 단계. 네. 요때를 개시로 해갖고 종료는 이제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우리가 흔히 준공이라고 얘기하는 사용 승인까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안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 용산의 그러니까 용산의 가치로 따져봤을 때 네. 나중에 여기 새 아파트가 변화가 됐을 때 정말 뜨악하게 높은 아파트 가격을 형성하게 될 것 같거든요. 네. 당연하게 지금은 우리가 여기 바로 이 한강로 건너게 된다라고 하면 큰 길 건너서 보면 동부이촌동이 있잖아요. 네.
네. 동부 이촌동에 이렇게 한강변에 보면 뭐 한강맨션이다, 왕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집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입지적인 걸로 따지면 꿀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서부 이촌동 지금 사무 아파트 자리가 아, 고맙습니다. 이촌 1구역 자리가. 근데 지금은 되게 좀 괄시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용산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단일 지역으로서는 정말 최대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이쪽에 용산에 보면 뭐 철도 정비창이고 국제업무단지가 조성이 되죠. 맞은편에 뭐 민족공원이다, 한강변 개발이다, 위쪽에 다 재개발, 그다음에 미군 부대 이전 부지 막 개발한다라고 해서 난리도 아닐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집은 딱 거기에 일자리를 뒤에 배후에 두면서 앞에 한강 조망을 딱 볼 수 있어. 조합원들은 100% 볼 거거든요. 네. 15층서부터 준대요. 그러니까요. 당연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방송에서 좀 가벼운 말일 수도 있는데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좋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자, 중요한 건 지금 추진위 승인을 받고 나서 네. 조합까지 왜 이렇게 뜨문뜨문 왔냐 하면 제일 큰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였던 거예요. 네. 우리 여기 정비 사업은 재건축으로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승인되고 나서부터 가격이 상승한 부분을 나중에 계산해 갖고 다 토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네, 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네. 그런데 얘네가 지금 이제 개시 시점이 승인해서 조합 설립 인가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아직 조정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네. 인가 안 났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촌 1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같은 지금 부동산이 좀 조정 하락장이라고들 얘기하잖아요. 네. 요럴 때 조합 설립 인가 나게 되면 진짜 빨리 추진을 해야 돼. 아. 그래야 세금 거의 안 내. 아. 그러고 나서 새 아파트가 딱 쓰게 되고 나서 나중에 뭐 어느 정도 이제 분위기가 되고 이쪽에 한강 뭐 철도 정비창 개발되고 용산에 대한 개발 붐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정말 우리 시청자님 그냥 뭐 적어도 5년에서 10년 뒤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 이제 그때부터 발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낼 건 조금 내고 얻을 건 네. 겁나게 많이 얻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꾸준히 뭐 앞으로 끝나게 되 지금은 임대사업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데 네. 뭐 2년 얼마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 뒤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도 없어. 그렇게 여쭤볼 필요도 없는 거고 궁금증을 가질 필요도 없고 네. 당연히 그냥 자동 말소 될 거고요. 그 안에 예. 그러니까 뭐 변화가 되고 이루어지고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어쨌든 주택임대 사업자를 자동 말소한 주택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거니까 네. 그냥 다시 또 주택임대 사업주택 묶어 놓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용산 개발됐을 때에 그 호재를 네. 충분히 좀 떠안고 가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네. 되는 거고요. 네,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손주 있으세요? 손주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손주한테 대대손손 가져가도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증여도 고민해 보시고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가족분들끼리 상의하시고요. 이번에 설에 명절에 만나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강 건너면 네, 노량진 신동아 앞에 있는 리버파크 거. 있잖아요. 신동 신동 아파트. 네. 대체주택으로 봤다고 하셨어요. 네, 지금 살고 있어요, 아직도. 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인 거고. 네. 얘는 2019년도에 매수하셨다고 했잖아요. 1년 있다가 매수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매수 시기 괜찮았어요. 그러면서 이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가 예. 우리 시청자님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얘는 뭐 지금도 얘는 역세권이잖아요. 네. 뭐 장승백 2억 이용할 수 있고 예, 조금 언덕이에요. 네, 언덕백에 있다라는 뭐 그런 조금 뭐 그게 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인데 네. 일단 우리 리버파크 신동아 아파트가 제 가치를 받기 위해서는 저는 본동 신동 아파트예요. 네. 아, 본동이에요? 네, 본동. 저는 신동아 리버파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예, 본동 신동 아파트. 네, 본동이군요. 노들역 앞에 있는 거. 노들역 네. 쪽으로 길게 있는 거. 네, 네. 네, 우리 본동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가 예, 본동 신동 아파트. 뭐냐면 예, 거기입니다. 네, 뭐냐면 이쪽 노량진에 있는 지금 뭐 신동아 우리 본동 신동아라든가 LIG 건영이라든가 노빌리티 네. 신동아 리버 뭐 노량진 우성 이런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 자체는
뭐 어제 오늘 그냥 생긴 이런 아파트가 아니잖아.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비교적 저평가를 받아있던 아파트들이에요. 아, 왜 그런 거 아니?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노량진이라는 곳이 입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저층 노후주택지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노량진 뉴타운으로 돼서 아파트들이 새로 싹 개비를 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뭐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전세 금액도 영향돼서 우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게 아니라 네. 이 지역 자체의 지역 가치가 올라가는 거야. 아,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제 가치를 못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옆에 네. 있는 이 동작구 흑성 뉴타운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같이 한 문구으로 되면서 굉장히 단단한 우군을 얻는 형성이 그런 어떤 형세를 띄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는 급하게 뭘 정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냥 거주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냥 거주하면서 시장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이 노량진이라는 입지 자체가 네. 아파트 가격이면 뚝뚝뚝 떨어진다, 뭐 하락 시장이 뭐 다가온다 이렇게 하더라도 얘네들은 그렇게 떨어질 입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얘도 그냥 쭉 끝까지 가져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얘 정리해서 뭐 하시려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언제 다른 데 굳이 얘를 매도하고 다른 데 가고 그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노들역 이용하는 지금 뭐 좋은 노선이라고 하는 게 2호선, 7호선, 9호선이거든요. 네. 9호선 이용할 수 있고 뭐 나쁠 게 없어. 주변이 개발로 이루어지면서 점점 좋아질 거고. 네.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냥 가지고 가요? 네, 적어도 1년 정도는 그냥 편하게 가져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만약에 쭉 가지고 가면은 언제 그 자동 말소가 저 이천동 되더라도 네. 얘 그냥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얘는 거주주택이잖아요. 예, 그냥 비과세 되는 네, 거예요. 네, 같이 네, 쭉 상관없다고요. 그냥 안 팔고 자동 말소 됐더라도 거주주택이니까 괜찮은 거예요? 네. 그때까지 가지고 말하자면 길게 가도 괜찮아요? 아니. 제가 적어도 1년이라고 했잖아요. 아, 1년. 아, 1년. 오늘 모든 걸 뭐 10년, 20년 뒤를 다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네. 예. 저 한 번 보고 안 보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죠. 네, 뭐 6개월이 저 됐든 대표님 1년이 됐든 좋아요. 제가 1년 정도는 괜찮다고 했으니까 아, 네. 1년 뒤에 또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든 고맙습니다. 그렇게 짚어봐야 되겠죠. 네, 아직은 그냥 네, 1년 더 네, 고생하고 편하게 갖고 있더라고요. 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기분 좋은 상담 들었습니다. 좋은 지역에 좋은 아파트 2개를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쭉 가져가시다가 1년 정도 후에 다시 한번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언제나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다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저는 이제 갭으로 해서 네, 투자 목적이에요. 네, 조금 이제 아이들한테 하나 사주면 어떨까 해서 전화드린 건데요. 네. 대림동 빌라를 하나 매수하면 어떨까 해서요. 네,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한 뭐 1억 5천, 1억에서 2억 사이? 네, 그러면 지금 그 대림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보고 오셨을까요? 네. 저희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나 좀 위치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그거까지는 그렇고요. 네. 거기 이제 신안산선역이 네,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그럼 신안산선역 바로 근처에 있는 다세대 주택으로 맞습니다. 그럼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2억 네. 정도로 그러니까 자녀분과 함께 좀 재테크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 대림동 네. 지역에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소장님의 네.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네, 아우 대림동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셨죠? 아, 이제 여기 뚫리면은 네. 그게 다 주변이 좋아지고 또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그래서 네, 이제 그쪽을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네, 거기에 신안산선역이 네, 공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조만간 뭐 개통이 될 것 같고 네, 또 그 지역에 한번 가봤더니 역세권 개발한다고 동의서를 진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미 이렇게 지정이 된 곳들은 가격들이 조금 올라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를 미리 지금쯤 들어가면 네. 좀 차익이 좀 많이 실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그리고 이쪽 일 하고 계세요? 부동산 뭐 공인중개사세요? 아니면은 뭐 그런 건 네. 전혀 아니시고? 네. 일단 그쪽 일도 좀 했었어서 조금은 네. 알고 있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네네. 저는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 자체가. 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이들 네네. 착각하고 있는 게 네네. 싼 곳, 지역적으로 싼 곳이 있고요. 네. 저평가돼 있는 곳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대림동은 저평가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돼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100% 저평가인데 그 이유는 네네. 그냥 막연한 군중 심리인 것 같고 일단 대림동을 속을 우리가 들어가 보지 않고 그냥 우리 시청자님들 왜 대림동을 어떻게 접근하게 되셨나 제가 궁금한 건 네. 일반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냥 대림동은 거기 중국인들 많이 살잖아. 지저분해, 위험해 이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역 생기는 쪽은 병원 대형 병원들도 있고 학교도 있고 네, 글쎄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네네. 말씀을 드릴 건데 네네. 보시면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대림동은 요 대림역 인근이란 말이에요. 예, 저 밑쪽이더라고요. 예, 대림역 인근에 네. 대림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쪽이 그런 이제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식당들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중국풍의 네. 식당들이 많고 하는데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대림동에 거주를 별로 안 하세요. 네. 실제 가게 운영은 여기서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 거주는 저쪽에 시흥이라든가 안산 이쪽에서 출퇴근들을 많이 해서 가게 문 열고 하는 거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이 대림동 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요. 네네. 이 중국 동포들이나 아니면은 뭐 조선족 분들 아니면 화교 분들 이런 분들의 사이에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남의 대치동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여기 대동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중국 본토에도 굉장히 명문 학교로 소문이 나 있는 학교예요. 네. 우리나라 교육열 못지 않은 게 중국 분들의 교육열이거든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전 대림동 쪽에서 제가 세미나도 한번 했었어요. 제중 동포들을 뭐 이렇게 그 중국 동포들을 위한. 네. 그러다 보니까 속속들이 좀 교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어랑 국어를 다 같이 가르치고 있어. 그래서 거의 국제학교급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중국 분들, 화교, 뭐 조선족 분들은 돈 모아서 자손들 여기에다가 이쪽으로 보내는 게 소원이야 거의. 네. 이런 말씀 어디서 못 들으셨죠? 네네. 네, 저도 네.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세미나를 하면서. 네. 그 소리인즉슨 뭐냐.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려고 하면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아셔야 되잖아요. 네네. 자, 공급은 정해져 있어. 지금 대림동에 노는 땅들 없거든요. 저층 주택지들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수요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중국 분들에 대한 중국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중국 부자들은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부자거든요. 네네. 뭐 꼭 그 중국인들이 아니라 뭐 화교분들 아니면 조선족 분들 뭐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여기 와서 학교를 보내기를 소망을 하고 이쪽에 이제 강남에 어떻게 보면 대치동급으로 그분들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네. 수요가 상당히 대기 수요가 많다라는 거예요. 네. 가격이 올라가려면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거잖아요. 네네. 이 지역이 그렇다라는 거고 그리고 네. 제가 시청자님께서 이쪽 공부를 좀 이쪽에 관련이 있으신 분인가를 여쭤봤던 이유는 네네. 대림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쪽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네. 어떤 중국 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약간 혼선돼 있는 분위기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우측으로 해서 새로 신안산석역이 뚫리잖아요. 구로 디지털 단지역하고 대림 성모병원 앞쪽으로 생기는 거거든요. 네네. 이 역 근처로 해서 보면은 여기에 신대림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그 다음에 대학병원하고 또 대림 성모병원이라는 종합병원도 2개나 있고요. 네. 맞은편에는 맞아. 보라매 공원 있죠.
신안산선으로 해서 연결된다라고 하면 바로 앞쪽에 구로 디지털 단지 있죠. 그 옆 밑에 가산 디지털 단지 있죠. 여의도로 또 바로 연결되죠. 서울 도심까지 금방 가게 되죠. 환승하면은 또 강남권까지 카바를 다 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대림동을 반으로 나눠서 이 신대림초등학교 쪽 블럭으로,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지금 원하시고 있는 그 지역 쪽으로 해서는 네네. 우리나라 그 한국 분들의 수요도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수요가 계속해서 대기 수요가 넘쳐나는 지역이고, 제가 봤을 땐 신안산선 개통과 더불어서 네. 금액이 굉장히 빨리 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쪽은 공부하신 분만 좀 임장 활동 하신 분만이 알 텐데, 이렇게 신안산선역이 새로 개통이 되면, 지금은 역이 개통이 안 돼 있으니까 물밑 아래에 있지만, 여기가 새로운 역이 이제 신안산선역이 생긴다고 하면 지금 이 역을 기점으로 해서 네네.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엄청 준비 중에 있거든요. 아, 네네. 동의서 걷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재개발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극초기 재개발 단계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그 추후에 프리미엄이라든가 지역적인 가치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치고 빠지기도 괜찮을 것 같고, 이쪽에서 네. 실질적으로 개발에 대한 어떤 후광을 얻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시청자님은 뭐 매수 고민 여러를 재지 마시고, 일단은 네. 저는 매수 찬성 의견을 드리는데, 네. 이 또 지역적으로도 또 잘 분석을 해야 돼요. 대림동이라고 무조건 또 그냥 제 말 듣고 가서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네네. 일단 일 저지르시기 전에 한 번쯤 찾아오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보신 물건 있으면 저랑 네. 한번 상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 몇 억을 이제 투자해서 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적어도 몇천 이상의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일단 네. 결정하기 전에만 한번 와서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괜찮은 너무 지역이라- 괜찮아요. 이거 사실은 감추어져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제 고객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릴 만한 지역이었던 거라서 제가 나름 또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저는 네. 방송에서 이렇게 또 이쪽 지역을 궁금해하시는 분은 지금 처음 만나보는 상황이라서 좀 사실은 네. 조금 약간 놀랬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아, 네. 저는 매수 찬성 드립니다. 미래가치 괜찮을 거예요.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지역 잘 선정하시고 또 임장까지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결정하기 전에 개개인 물건만의 특성이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의 시각으로 함께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신 사연들 좀 살펴볼게요. 먼저 뒷번호 9351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여유자금 1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으로 서울의 상가나 오피스텔에 투자해보면 어떨지 고민 중인데 해봐도 될까요? 그리고 한다면 어느 지역에 좀 투자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수익형 부동산에 조금 관심 있으신 것 같은데 도움 주실까요, 소장님? 네, 일단 수익형 이제 월세가 좀 필요하신 분인 것 같기는 한데, 금액이 상당히 애매한 금액이네요. 1억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월세 수익은 일단 레버리지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내 돈 이외에 다른 돈 끌어들이는 돈이 적을수록 당연히 수익이 높으니까 괜찮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1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보증금을 그래서 많이 받으면 좋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500에 뭐 얼마 아니면 1000에 얼마 뭐 요렇게 정도 돼야 되니까, 내 돈과 보증금을 합친다고 해도 최대 해봐야 한 1억 2천 정도가 아닐까.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의 물건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웬만한 상가분은 뭐 안 될 것 같고, 접근 자체가 당연히 이제 오피스텔 정도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 1억에서 1억 2천 정도의 오피스텔을 구한다고 하면 입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입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입지적으로 벌써 열악하게 그러니까 좀 떨어지는 입지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차익은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월세 그래서 글쎄요. 그렇게 뭐 입지가 떨어지는 곳은 당연히 임대 수요 자체가 조금은 좀 또 열악할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악순환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신축급에 입지가 좋은 데라고 하면 어디냐면 일자리 많이 있는 곳 내지는 굉장히 번화가 이런 쪽에 오피스텔은 자리를 잡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상업지역이라든가 역세권 이런 쪽에 이제 오피스텔들이 많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런 쪽에 있는 거 무조건 신축으로 가실 필요는 없고요. 입지가 좋으면 굳이 신축 말고 뭐 15년, 20년 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컨디션보다는 입지가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일자리 그러니까 강남권이 아닌 일반 지역에 그냥 괜한 어떤 오피스텔 신축급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억에서 1억 2천 정도면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기준 자체를 돈을 조금 보태더라도 강남 테헤란 그러니까 일자리 많은 곳들 뭐 역삼동 내지는 강남 테헤란 그런 대로변 말고 한 이면도로 그 차면도로 이런 쪽에는 그래도 한 15년 이상 된 것들은 접근하실 수 있는 물건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물건이 훨씬 괜찮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저쪽에 송파동 쪽으로 송파 쪽에는 예를 들어서 번화가 있는 데 있죠. 그 대로변 이런 데 말고 방이동 쪽 뭐 이런 쪽에 있는 음식점 많고 이런 쪽에들 그런 쪽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굳이 신축 뭐 되도록 돈이 된다라고 하면 신축이 가능할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지금 우리 질문 주신 시청자분 입장에서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연식이 좀 되더라도 그렇게 입지적으로 뛰어나고 있어야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면서 수익이 보장이 되면서 매가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이제 부수적인 수입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이제 약간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오피스텔도 약간 조정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아예 이 정도 돈이면 우리 앞에 지금 투자 상담하셨던 그 뭐 대림동 내지 그러니까 극초기 재개발 지역들이 있으니까 차라리 1억을 좀 그런 데 묻어놓고 씀씀이를 좀 줄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여유가 되시면 아니면 월세가 꼭 필요하다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 컨디션보다는 입지를 좀 찾아서 가시는 거고요. 조금은 그래도 버틸 수 있어.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극초기 재개발 단지를 한번 공격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익형 부동산에 접근하기엔 여유 자금이 조금은 아쉽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어느 지역이 중요한지 그리고 입지 선택을 잘해야 한다라는 조언 그리고 한 가지 더 1억으로 재개발 투자를 고민해보자라는 조언도 드렸으니까 잘 고민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6238님이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저는 강남에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8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의 가용자금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아파트를 매수할지 아니면 살기 좋은 타운하우스를 매수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두 가지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그래도 투자 가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강남이 직장이신데 주변에 근데 이제 금액은 8, 9억이에요. 참 굉장히 큰 돈인 건 맞는데 이렇게 강남권에 출퇴근하려고 해서 주택을 구하기에는 상당히 좀 아쉬운 금액이면은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볼 것이냐 아니면 뭐 타운하우스를 볼 것이냐 요즘 타운하우스들을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뭐 강남에 근무하시는 분이 그러면 은퇴자가 아니야 그 출퇴근 또 용이한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 타운하우스 들어갈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데 타운하우스를 지금 보신다고 하는 건 저쪽 양평이라든가 어디 뭐 이런 쪽에 뭐 이런 쪽을 보실 건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타운하우스의 특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타운하우스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격 상승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아닙니다. 저는 좀 말리고 싶은 게 뭐냐면 타운하우스는 대부분이 일종 토지에 들어가 있어요. 일종 주거 지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가치가 오르려면 아파트로 개발이 돼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은 당연히 높을 수가 없겠죠. 거기에 더해서 타운하우스는 수요가 굉장히 수요층이 얇다라는 거예요. 꼭 특수적인 상황에서 뭐 도심에서 아니면은 나 은퇴하고 어떻게 보면은 도심 접근이 좋은 뭐 전원 생활을 좀 꿈꾸신다든가 뭐 땅을 밟고 살고 싶어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 자체가 넓고 깊을 수가 없죠. 당연히 얇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 자체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격의 상승력도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당연히 지금 이제 강남 쪽에 출근하시면서 직장이 강남 쪽이면서 이렇게 8, 9억 쪽으로 거주할 주택을 보신다라고 하면 타운하우스는 그냥 접어두시고요. 당연히 아파트를 보셔야 되는데 강남을 기점으로 해서 주변을 이제 가까운 물리적인 거리를 가까운 쪽 본다고 하면 뭐 동작구 있겠고 성동구, 광진구, 뭐 송파는 강남으로 치고 여기 강동 이 정도네요. 이 정도가 실제 강남을 둘러싸고 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물리적인 거리가 짧은데 8, 9억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뭐 만만치 않죠. 어떤 지금 이렇게 언급했던 지역 중에서는 뭐 조금 더 간다고 해도 동작구 옆에가 바로 이제 영등포구인데 영등포구 신길 뉴타운만 하더라도 그 새로 이제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곳을 좀 비교를 해드려야 되니까 영등포구에서 신길 뉴타운은 상당히 주택 지역 주거지로 굉장히 양호한 주거 지역인데 거기에 20평대가 한 12억에서 30평대가 14억 그러니까 12억에서 한 14억 중반 후반대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8, 9억으로는 어림도 없죠.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 쪽으로 좀 눈을 돌리셔야 되는데 이쪽에 미사라든가 하남이라든가 아래 분당 뭐 이런 쪽 성남 이런 쪽을 보셔야 되는데 분당도 위쪽으로는 8, 9억으로 볼 데가 없고요. 저기 미금역 쪽.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간도 얼마 없고 하니까 분당 쪽을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강남 출퇴근이니까 신분당선 타고 분당선 타고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저쪽 미금역이라든가 오리역. 그러니까 적어도 이 밑으로 보셔야 되는 거야. 수지까지. 왜냐하면 아이들 케어도 괜찮아야 되고 강남 출퇴근 좋아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한 30평대까지 8, 9억이면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다. 그래도 멀다. 좀 더 가까운 곳을 원한다. 그러면 평수를 좀 줄이셔. 20평대로 해서 보신다고 하면 저는 또 저평가된 지역 중에 한 곳이 여기 광진구 같거든요. 그래서 광진구를 좀 보시는데 광진구에 여기 건대 입구역 옆쪽으로 해서 우성 아파트라든가 자양동 우성 아파트 내지는 뭐 현대 홈타운 이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얘네들 20평대는 아마 한 9억 선, 8, 9억 선에서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 가지고 하게 되면 나중에 이쪽에 자양동 개발되고 성수동 개발되고 맞은편에 저 강남 삼성역 일대에 막 영동대로 지하 이런 게 개발된다라고 하면 바로 한정거장이거든요. 그러면 광진구 자양동도 조금은 날개를 달고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입지적인 장점에 비해서 가격이 아직 그렇게 높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아요. 뭐 전체적인 또 그 안에 들어가서 더 디테일하게 접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문자 주신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출퇴근 용이한 강남 접근성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20평대 작은 평대는 광진구 앞 한번 공략해 보시고 아니다 식구들이 좀 많다 하면 30평대는 오리, 미금, 뭐 수지 이런 쪽으로 해서 분당 쪽에 한번 공략해 보시는 이런 두 가지 방향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운하우스는 논외로 하고 평형에 따라서 선택지를 2개 주셨으니까 30평형대는 수도권 분당 용인 쪽으로 20평형대는 광진구 쪽으로 잘 찾아보시고 어려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문자 사연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23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다산 신도시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이사 갈 때 이 다산 신도시에 주택을 매도하고 가야 하는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사 가는 수원에는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냥 임대로 거주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마 직장 문제로 다산 신도시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가셔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이 어떤 주택인지는 좀 빠져 있어서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도움 주실까요, 소장님? 네, 일단은 다산에서 수원으로 이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하나는 다산을 매도하고 가느냐 아니면은 뭐 전세를 주고 가느냐. 그러니까 다산 주택의 보유 여부를 물어보셨고, 두 번째는 그러면 수원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나는 상황상 수원의 집을 자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세로 그냥 임대로 한번 알아봐야 되는지, 이 두 가지가 되는 건데, 일단 다산과 수원은 도시의 특성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공통적인 측면은 있어요. 다산과 수원은 모두 어떤 적정량 이상의 어떻게 보면은 적정 수요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초과 공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공급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될 소지는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수원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야. 다행인 게 2023년 올해까지가 그렇게 초과 공급들이 많이 예정이 돼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공급 물량이 많이 포진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한 3년, 그러니까 2026년에서 2027년 정도, 한 3, 4년 정도면 어느 정도 공급된 물량이 좀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시장 정상화로 되면서 충분히 어떻게 보면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고, 어차피 거주로 지금 가시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데, 다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바로 인접한 곳이 또 왕숙 신도시가 있잖아요. 이 왕숙 1, 2지구 합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는 빨리 지금 이렇게 주택을 공급을 하려고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 3기 신도시도 공급이 굉장히 좀 앞당겨질 것 같기는 한데, 얘네들 왕숙 1, 2지구만 해도 6만 8천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게. 거기에 양정 도시구역이 있죠. 또 덕소구역이 있죠.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 모두 이 다산을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경쟁할 수 있는 경쟁자로 작용을 할 거란 말이야. 몇만 세대가. 그러면 공급 이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상황일 것 같고, 더군다나 수원 같은 경우는 일자리도 충분히 확보가 돼 있는 자족형 대도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다산지구 같은 경우는 좀 엄밀하게 말하면 배드타운이에요. 여기 뭐 일자리가 뭐 있겠습니까? 그냥 개입해가지고 택지지구 개발해갖고 이제 주택을 넣은 것인데, 그러면 배드타운의 역할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족형보다는 이 수요층이 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라든가 추후에 공급에 대한 여파 이런 것들도 계산해 봤을 때, 일단 다산에서 수원으로 이사 가는 상황에서 다산 거 보유 X, 다산 거는 매도하시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수원에다가는 거주하실 거니까 굳이 전세 임대 하실 필요 없고요. 수원은 계속해서 전세 가격 자체가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으니까 뭐 전세가가 떨어진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이번에 계약하시고 나서 다음에 하실 때는 전세 가격, 서울에서 지금 전세가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여파가 당연히 지방으로 인천이나 수원 쪽으로 빠져나가는 데가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리는 거니까, 내가 이번에는 운 좋게 전세를 싸게 구했다고 해도 다음에는 전세 상승에 또 압박도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단 자가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에서 수원으로 이사 가시는데 다산 거는 매도하시고요. 수원에는 내 집 마련해서 사서 가시는, 이런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이사 갈 곳으로 새 집 마련을 하자 조언 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빠르게 또 수원에 어떤 주택을 매수해야 할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정하시기 전에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5164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는 인천의 9월 힐스테이트 1단지 아파트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고 인천 지역에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네, 9월 힐스테이트는 그러니까 인천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보물 같은 곳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제 굉장히 좋은 아파트임에는 분명해요. 일단 이 석천 사거리역, 그러니까 역에 붙어 있죠. 그다음에 학교 단지에 다 끼고 있죠. 거기에 한 5천 세대 가까운 초 대단지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한 정거장만 가게 되면 인천시청역이란 말이에요. 인천시청역이 뭐야? GTX야.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인천의 빗줄기라고 하죠. 그래서 GTX를 논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인천에서는 GTX 라인이죠. 당연히 송도, 인천시청, 부평 이렇게 인천 GTX가 정차하는 이 권역으로 상당히 좋은 일이 발생을 할 거고 그 이외의 지역은 뭐 인천이 공급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 되게 이제 좀 그 해소 기간도 상당히 걸릴 거고 그러니까 상당 기간은 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GTX라는 한 줄기 빛이 관여해주고 비춰주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인천시청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인천시청역을 대표하는 아파트가 9월 힐스테이트 1단지라는 말인 거죠. 인천의 공급량이 사실은 적정 수요 이상을 공급하게 되는 초과 공급량이라고 하죠.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공급량 자체가 유일하게 인천에서 최소가 되어 있는 곳이 남동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천의 평균 공급량 대비 남동구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에 보시면 9월 2택지 지구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또 뭐 18,000세대니 뭐니 또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인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었고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시점 자체는 지금 예정은 29년까지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택지 지구 개발해 갖고 주택을 공급하는 게 이 시점은 자연스럽게 연기가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규모는 더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집이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를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뭐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조기 착공, 이 GTX가 착공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GTX 착공 힘에 더불어서 가격 자체가 반등해서 약간은 좋은 소식으로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횡보합 내지는 이제 반등의 준비를 내실을 다질 상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중에서도 우리 인천시청역 거기를 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뭐 지하철역 모든 걸 다 아울릴 수 있고 세대 규모 이런 것들이 다 갖추고 있는 아파트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천에서는 상당히 보기 드물게 추천해도 괜찮다.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을 따져야 되는데 21년도에 아주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랬다가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올해 초에. 그랬다가 지금 다시 형성한 가격이 2019년에서 20년도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지금 전세금으로 따지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도 괜찮으니까 지금 매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좋은 아파트를 잘 보신 것 같아요. 매수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 빠르게 좋은 매물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또 1시간 가득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렸는데 언제나 시간이 아쉽죠. 그래서 좀 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1:1 대면 상담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오늘도 그냥 주어진 시간 동안 막 정신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입에 침이 다 마르는데요. 차분하게 본인들의 상황을 저한테 다 꺼내놔 주시고 그다음에 투자처 염두하고 있는 곳들이 있으면 풀어서 제가 잘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1대1로 저를 좀 찾아오셔서 이렇게 직접 얼굴 보고 대면 상담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좋은 정보고 또 2024년을 대하는 이런 자세도 제가 또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준비할 것들을 챙겨드릴 테니까 저 많이 이용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 시간에는 다 공개하지 못하는 그 내 이야기를 모두 다 허심탄회하게 열어두고 저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또 신중하게 포트폴리오 짜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니까요. 1: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추워진 날씨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